네, 안녕하세요. 수신대학원 예비 중. 내년 그 중학생들을 위해 얘네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뭐 하는 것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뭐 요새 이제 원서 쓰시고 중학교 어디 중학교 갈까 고민도 많으시고 하신데 사실 중학교는 그렇게 막 많은 차이는 없어요. 대동소이해요. 고등학교가 중요하죠. 그래서 학생이 중학교 못 갈 정도로 공부를 너무 못한다. 이 정도가 아니면 중학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짚어드리려고 해요. 제가 고등학교 3학년, 1, 2, 3학년 애들을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봐오니까 느끼는 게 얘네들의 어떤 본질적인 인지 능력 아니면 독해력, 문해력 이런 문제가 그걸 해결 못하면 애들이 한계를 못 뛰어넘더라고요. 그거를 초등학교 때 잡아놓으면 제일 좋긴 한데 중학교 때도 뭐 그렇게 좀 시간이 있는 케이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무슨 실제로는 뭐 수학 뭐 진도를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, 몇 번 돌려야 된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드릴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학원에서는 안 해요. 뭐 하는 데도 없을걸요. 집에서 그 생활하시면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이제 인지 능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요즘 한 고등학교 1학년 이전 아니면 2학년이 제일 문제죠. 학생들이 보면 이 글을 보면 알아먹지를 못해요. 이제 지금 6학년 애들 경우도 뭐 그런 애들 경우가 많은데 글을 쭉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인식을 못한다는 말이죠. 좀 심각하죠.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. 뭐 누구나 다 얘기한 독서가 정말 중요하죠. 근데 이게 독서도 뭐 억지로 시키고 어디 뭐 독서 뭐 논술 학원 이런 데 보내고 보니까 애들이 껍질만 이렇게 봐요. 그리고 이게 뭔 얘기니 하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들이 이해하고 있냐를 보면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어른들도 독서를 하라고 하면 안 하죠. 안 하고 힘들고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안 하죠. 그래서 좀 꾹 참으시고 한 3달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꾹 참으시고 뭐 주말마다 도서관을 이제 같이 가신다거나 아니면 서점을 같이 간다거나 네, 하는 습관을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가서 주말마다 가서 한 권씩 산다거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기만 하면 좋거든요. 무슨 어떤 책이 좋더라, 저떤 책이 좋더라, 있어 보이는 제목이 좋다. 이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. 동화책도 괜찮아요. 무협지 이런 거 당연히 괜찮고 판타지 소설 엄청 괜찮고요. 그게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글을 읽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머리에서 한번 돌린다. 이 과정이 지금 안 되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.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야 그게 자연스럽게 되겠죠.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비록 내가 지금은 엄청 수준 낮은 글을 읽지만 이게 재밌어서 읽다 보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글을 곧 읽게 돼요. 그러니까 네, 그 애가 무슨 엄청 뭐 수준 낮은 책을 고르더라도 오케이 하면서 그냥 보게 하시고 사주시고 하는 거를 한 1년 정도만 이를 악무시고 한번 해주시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빨리빨리 할게요.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약간 연결이 되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필기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. 두 개 연결되는 거는 예를 들어 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
이제 공부 이제 서울대, 연대, 뭐 제가 확인한 케이스는 서울대, 연대인데 많은 애들이 필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학교에서 수업이 딱 시작해서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잖아요. 그러면 딱 들어오셔서 교수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순간부터 필기를 해요. 그대로 뺏겼어요. 그대로. 그러니까 그대로 뺏겨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뺏겼어는 거죠. 이게 첫 번째 방법. 좀 바보 같죠.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요 내용을 뭐 정리를 하는 거겠죠. 어떤 애들은 뭐 녹음기 켜놓고 뭐 하는 애들도 있긴 하고. 이게 첫 번째고, 머리가 좀 더 좋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이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고 동시에 이해를 하고 동시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나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한 거를 쓰는 거예요. 여기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애들이고, 근데 요 케이스가 사실 앞전 케이스보다 별로 안 좋은 점은 뭐냐면, 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교수님보다는 연구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, 이해도가. 그러면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한 거를 정리를 하면 이건 잘못된 어떤 이해고 정리고 이런 거잖아요. 검증 과정이 좀 부족하죠.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고 그걸 정리하라고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긴 하는데, 근데 그거에 별개로 자기가 정리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스스로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 정리를 해온 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,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내용은 설사 모를지라도 얘가 이게 구조는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한테 설명을 해보라라고 한 번씩 뭐 얘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남자애들은 보통 뭐 대충대충 하니까 그것도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, 그럼 나중에 또 알려줬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한 거 봐 하면 지가 정리를 잘 해놨으면 그거 보고 100%딱 기억이 난단 말이죠. 근데 모르면 봐도 이건 뭔 소리인지 몰라요. 왜냐하면 그때는 아니까 대충 쓰는데 당연히 까먹죠. 그게 정리한 필기 그 얘기고, 세 번째가 일기인데, 일기랑 필기랑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연결이 되는구나 감이 오시죠. 일기 매일 쓰는 게 좋고, 아니라면 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, 그것도 최대한 내 생각 어떤 이런 생각이 났으면 그게 원인은 뭔가, 아니면 이 원인이 된 사건은 왜 이렇게 발생됐나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게 일기를 쓰는 게 좋죠. 그래서 그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, 고3 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는데, 그때 스트레스가 막 불안감과 이제 이런 압박감이 막 올 때 자기가 자기 원래 가졌던 생각이나 이런 걸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.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구나. 그러면 내가 굳이 이 마음을 굳이 딱 막 버리거나 막 놀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갖고 계속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.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. 그래서 일기를 쓰고 필기를 잘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, 사실 요 세 개가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도와주는 이제 하나의 순환 고리 같은 거죠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, 첫 번째 독서를 많이 해서 글을 읽을 때 이걸 인식하는 능력, 글 키운다는 게 첫 번째. 거기 조금 더 나가면 사고력을 키운다 하는 게 두 번째지만, 일단은 그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하시고요. 두 번째는 필기를 하되 최대한 항목과 항목 간의 관계, 처음에는 인과관계가 뭔지 몰라요. 그냥 상관관계만 있게 해도 괜찮아요. 세 번째, 일기. 나를 돌아보되
어떤 인과관계의 맥락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면 고등학교에 가서 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집에서 수고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